자연의 품에 푹 안긴 제주 바다에서 수상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수십 마리의 개들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개들이 모인 곳엔 먹이를 주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녀의 행동이 많이 수상하답니다. 또 처음 보긴 하는데 아무튼 버림받은 개들일까? 요즘에 제주도에 개를 버리고 하는 사람이 좀 많아서요, 애들. 뭐 2마리 이상 되면은 그건 뭔가 이 장사 속이 있지 않은 건가? 어디 본격적으로 팔려 나가는 게 아닌가? 만약 길 위에 버려진 개들을 먹이로 유인해 가는 거라면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텐데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개들이 이렇게 막 떠든다고 해가지고 혹시나 걱정돼가지고 제가 좀 따라왔거든요. 아니요, 떠도는 개가 아니고요. 제가 키우는 강아지예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이 많은 개들을 전부 키운다니 좀처럼 믿기지가 않는데요. 가자, 얘들아. 가자. 의심도 무색하게 가자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알아서 척척 차에 올라타는 녀석들. 한두 번 타본 솜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이 좀 얘기 나누고 좀 저희가 좀 취재해도 될까요? 이 차를 타신다고요? 네. 그러면 타세요. 타실 수 있으시면 타세요. 뜻밖에도 선뜻 동승을 허락해준 여자. 그런데 타셔야 돼. 자리가 좁아서. 아니, 여기 자리도 없는데 이게 타라고? 네네네. 자리가 좁아서 정도 타셔야 돼요. 차 안은 이미 수십 마리의 개들로 만석 상태. 대체 왜 이 많은 개들을 태우고 다니는 건지. 제주 바람에 몸을 맡기고 드라이브를 즐기는 개들과 그들의 운전수 노릇을 자처하는 여자. 그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을 밝혀봅니다. 수십 마리의 개를 싣고 도착한 곳은 인적 드문 산 아래의 작은 컨테이너. 이곳이 여자와 개들이 사는 집이라는데요. 문제는 여기 불이 안 들어오나 봐요? 예. 이쪽에 불이 안 들어와요, 여기는. 전기가 없어요. 전기도 난방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어떻게 지낼 때 돌 한 찹도 안 보이는데 보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머리에 차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강아지들만 보이면 돼요. 이렇게. 아, 강아지들만? 네, 보이잖아요, 이렇게. 예, 힘이 하나만 잘 보이네요, 그래도. 여자의 몸으로 쉽지 않은 생활이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요 녀석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데요. 뿌리고 자기 전에는 이걸 뿌려줘야 돼요. 뿌리신 게 뭐예요? 이거 진드기 퇴치제. 예? 진드기 퇴치제? 진드기 퇴치제요. 그나마 제한 몸 편히 누일 작은 공간도 오래전 개들에게 양보한 상태. 서로 또 자리 차지한다고 또 다 같이 차 그냥. 자리 싸움하는 거 아니야. 다 같이 엄마한테 다 차 그냥.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개들의 싸움에 거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지만 녀석들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이 여느 저택 부럽지 않다는데요. 애기들이랑 오랫동안 같이 자가지고 습관이 돼서 괜찮고 일단 따뜻해서 좋아요. 여기 저기 다른 온방 저기가 없잖아요, 기구가 지금. 근데 애기들이랑 있으면 너무 따뜻해요. 여기 누워보세요. 엄청 따뜻해요. 같이 좀 주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마음 많은 따뜻한 밤이 얼마나 지났을까. 여보세요? 삐쩍 말라가지고 넘어갔는데 힘도 없고. 그래? 주인 없는 개를 봤다는 제보에 여잔 잠자리까지 박차고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지금 좀 별로 안 좋은 상태가 안 좋은 강아지가 며칠째 밖에 저기 지금 있다는 것 같아가지고. 험난한 산길을 개가 스스로 올라왔을 리는 없고 누군가 산속에 버리고 갔을 확률이 높다는데요. 이거요? 네, 근데 아니죠, 하얀 거.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아니, 이게 있을 만한 곳이 아닌데, 얘들아. 벌써 며칠째 굶주린 채로
야산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거라면 혹 이미 늦은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선 그 순간 숲을 사이에서 백구 한 마리가 포착됐습니다. 저기 움직인다. 어머나. 진짜 가자. 가자. 사람에 대한 경계가 없는 건지 아니면 도망갈 힘조차 없는 건지. 어머. 아가 일어나. 예? 살아있죠 지금? 아가. 바닥에 주저앉아 버린 녀석은 일으켜 세우려는 여자의 손에도 전혀 거부감이 없는데요. 아가. 우샤 일단. 나 너무 추우니까. 일단은. 이리 가줘. 며칠 아니 몇 달이나 굶은 건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가끔 있는데 병원까진 산 하나를 넘어야 하는 거리인데다 자정도 훨씬 지난 시간. 혹여나 길을 잃고 산길을 헤매기라도 하면 큰일이기에 이것도 먹어보자. 동이 트기를 기다리기로 했는데요. 아가 물 먹어보자. 다행히 물에 입을 적시고는 정신이 드는지 기운을 차리기 시작하는 녀석. 사람 손을 탔던 아이 같아요. 보니까 사람이 길에다가 버렸거나 길을 잃었거나 지금 그럼 엄마가 있지 이제. 엄마랑 아침에 병원 가자. 그치?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기를, 조금만 더 힘을 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맞이한 아침. 간밤의 고비를 넘기지 못한 백구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따라 얼마나 좋았을까. 미안하고 속상한 마음에 싸늘히 식어가는 녀석을 품에서 놓지 못하는 여자. 아니, 얘가 어저께 밤이라도 뭐 응급실에 있으면 감이 좋은데 여기 산속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응급실도 없고 하니까는 아침 일찍 데리고 가려고 와보니까 이렇게 싸늘하게 죽어있네요. 너무 속상해요. 조금 더 일찍 녀석의 손을 잡아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고 속상합니다. 미안하다. 하늘나라 좋은 데 가 있어라. 나중에 좋은 곳에서 만나자. 미안해, 아가. 아유, 불쌍해. 인적 없는 산속에서 홀로 얼마나 무섭고 배고팠을까. 이런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분통이 터진다는데요. 어쨌든 간에 애들을 갖다가 뭐 버린다는 자체가 애들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예? 애들이 나와서 먹을 거 없이 뭐 나오면 들게 돼가지고 큰 개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는. 최근 제주도의 유기견이 늘면서 안타깝게 죽어가는 생명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 애들이에요. 저기 애들 있고. 그렇게 품은 유기견이 자그마치 140마리. 뭐 주라고 뽀이 주라고. 대부분 병들고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녀석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다리가 상태가 이러니까 먹이지도 않고, 원래 사냥개 종류잖아 얘가. 그러니까는 갖다 버린 것 같아 여기다가. 뽀이 그만, 이제 없어. 뽀이 많이 먹었어 이제. 다리가 성취하는 사냥개가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된 걸까? 뼈가 드러날 만큼 앙상하게 마른 녀석을 누군가 이곳에 버리고 갔다는데요.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죽음을 선고받은 녀석들도 있었습니다. 네, 알락사 이게 있어가지고 졸보고 있어요 지금. 들고 다녀요 혼자서. 문제는 나날이 그 수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또 알고 여기 이렇게 아픈 아이들 갖다 놓는 경우도 있고. 귀찮다는 이유로 생명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사람들부터 여행을 왔다 버리고 가는 외지인까지 작년 한 해 제주도에 버려진 유기견은
7,979마리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묘숙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묘숙 씨가 버려진 개를 돌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개를 버리고 간 겁니다. 그렇게 늘어난 녀석이 1년 새 100여 마리. 30여 마리가 살던 이들의 러브하우스는 어느새 140마리라는 대식구의 집이 됐는데요. 그 사이 많은 변화도 생겼습니다. 진이가 저기 뭐지 사람한테 저기 버림을 당해가지고 얘가 지금 성격이 이상해져가지고 저기 애들 무는 갑자기 잘 놀다가 물어요. 물어. 탈출도 잘하고 변사가 위에도 다 이게 다 돼 있죠. 탈출 못하게 이게. 성격과 체급, 혈통에 따라 룸메이트를 정해주고 병동 견사까지 마련해 한 지붕 140마리 유기견들의 공간을 분리한 겁니다. 겨울에는 좀 난방도 좀 되고 하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도 약하게 아마 좀 틀어주고 시원하게 할 수 있게끔 했고 각 견사마다 애들을 위한 컨테이너가 다 준비돼 있고요. 총 18가구로 나뉜 전원주택형 견사마다 널찍한 앞마당과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컨테이너 실내 공간을 확보해 냉난방 서비스까지 제공한다는데요. 겨울에는 여기 문 다 막아놓고 춥지 않게 저쪽으로 애들 들락날락하게 하고 있어요. 저쪽에. 겨울엔 추우니까 문 이쪽에 다 닫고. 야외에서 실내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개들의 눈높이에 맞춘 일명 개구멍까지 만들어주는 센스. 산속이지만은 제주 땅값이 지금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살던 집도 팔고 그다음에 은행 대출 받고 그다음에 또 오빠한테 빌리고 조카한테도 좀 빌리고 해가지고 마련했어요. 애들 위해서. 일당 100으로 140마리나 되는 개들의 배변 테러에 대처하다 보니 나름의 개똥 철학까지 생겼습니다. 이 쓰레기질을 많이 하다 보면은 팔목도 많이 아프고 그다음에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많이 또 치다 보면 이게 그냥 하면은 편하고 빨리 치우게 되고. 그녀만의 고효율 저에너지 전략이 이어지던 그때. 한 지붕 140마리의 대가족이 살다 보니 툭 하면 벌어지는 게 크고 작은 전쟁입니다. 소란을 잠재우고 생후 60일이 된 새끼 강아지를 달래는 것도 모두 묘숙 씨의 몫인데요. 우리 아야 했어. 누가 했어 우리 애기를. 살짝 물으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그때 간식 주니까 금방 좋아가지고. 아 근데 진짜 한신을 이렇게 막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항상 금방 달려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또 무슨 일이죠? 탈출 전과견들만 모여있는 빠삐용 견사에서 감시망을 뚫고 나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겁니다. 이거야말로 필사적으로 뜯어말려야 하는 위급 상황. 탈출견이 다른 개들의 구역을 침범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안 돼! 견사마다 애들이 따로 있잖아요. 자기네 식구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견사 애들이 나오면은 다른 식구인지 알고 그걸 알기 때문에 싸움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잡아야 하는데 미꾸라지 같은 녀석은 도망가기 바쁩니다. 결국 비장의 무기를 꺼내든 묘숙 씨. 맛있는 유혹 앞에 과연 녀석은 나올까요? 이럴 거면 버티지나 말지. 죽어 엄마 가자. 그렇게 30분 만에 일단락된 탈출 소동. 무거워. 무거워. 우리 풍선이 다리 많이 쪄가지고. 풍선이 엄마보다 더 많이 나가서. 들어가자 풍선이. 옳지 들어가자. 아이고 저걸 어째. 누가 탈출 전문견들 아니랄까. 바톤 터치해가며 참 잘도 빠져나옵니다. 빨리 고기 먹자. 고기. 정신사나운 소란에 구경꾼들 혼까지 빠져나갈 지경인데요. 안 돼. 여기 땅굴 파고 다 나가고 탈출이나 하려고 생각만 하고. 으이씨. 참나. 아무래도 강아지가 많으니까. 네, 아주 그냥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그냥 여기서 청소하다 말고도 여기저기 그냥 막 달려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살이 안 찌나 봐요. 쉴 틈 없이 몰아친 전쟁도 잠재우는 식사 시간. 그런데 혼자 물고 다녀요, 혼자서. 어머, 혼자 독식하겠다고 밥그릇을 물고 가는 녀석은 얘가 또 처음입니다. 눈 뜨고 코 베이는 게 이런 거겠죠? 배도 부르겠다, 사고 쳐서 피곤하겠다, 낮잠까지 즐기는 개들과는 달리 땅거미가 질 때까지 묘숙 씨는 140마리의 유기견들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하루 종일 밥 한 술 뜨지 못했는데요. 드시려고 혹시 빼시는 거예요? 아, 저요? 네. 네. 전기는커녕 변변한 살림살이가 없어 저녁을 먹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밥은 한 끼 먹어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컵라면 한 끼 먹으려고요. 챙겨 먹으려고요, 그냥. 구조한 개들에겐 남부럽지 않은 천국을 만들어줘 놓고 정작 본인은 따뜻한 밥 한 끼 지을 주방조차 없는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밥 그렇게 먹고 간식 먹고, 응? 엄마 먹는 거 또 빼서 먹고, 엄마 먹어. 하루 한 끼를 컵라면으로 때우는데 그마저도 개들과 나눠 먹습니다. 빼서 먹느라고. 헌데 어째 묘숙 씨보다 윤석이 더 먹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아, 잘 먹었다. 황당한 건 그녀의 단출한 컨테이너에서 30m도 떨어지지 않은 바로 코앞에 들어가세요. 엄마 들어가세요. 전기의 난방까지 들어오는 멀쩡한 집이 있다는 건데요. 이리 어떻게? 헤드라이트 없인 밤을 보내기 힘든 묘숙 씨의 집과는 완전 딴판입니다. 여기는 뭐 냉장고도 있고. 예, 제가 생활하던 곳이니까. 샤. 살림살이며 생필품 등 부족한 것 없는 이곳은 1년 전까지 여자가 살았던 집입니다. 수도꼭지만 켜면 물도 콸콸 나오는 번듯한 주방까지 마련돼 있는데요. 저 따뜻한 물 좀 쓰려고 세수 좀 하려고 물 데우고 있어요. 가스 옆에 보니까 가스도 있는 것 같아. 아, 이게 전에 가스에 설치를 했었어요. 여기다가 이게 애들이 저기 뭐지 이빨로 물어뜯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차단을 시켜버렸어요 지금. 뜨거.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가스는 이미 오래전에 차단한 상태. 세수를 하려면 전기밥솥에 물을 데워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며 산다는데요. 전기에 수도에 화장실까지 멀쩡한 집을 놔두고 대체 왜 전기조차 없는 컨테이너에서 사는 걸까요? 아니 저쪽은 애들이 있기에 얘네들은 아직 애들이 어리거든요. 애들이 좀. 근데 애들이 좀 편리하게 있을 수 있는데 좀 공간도 여기가 좀 넓고 여기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넓고 따뜻한 곳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랄 수 있도록 이 집을 내주고 자신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컨테이너에서 추위와 싸워가며 살고 있다는 건데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도 더 많은 걸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묘숙 씨. 그녀가 가장 신경 쓰는 건 자유입니다. 아이고 신나라. 아이고 좋다. 덩치가 큰 녀석들은 견사 내에 마련된 널찍한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게 하고요. 덩치가 작고 순한 녀석들은 묘숙 씨의 자동차로 특별히 모신다는데요. 아이고, 저 따라가겠다고 안 달란 것 좀 보세요. 작아 보이지? 아 이쁘다. 그치? 개들이 좋아하는 장소를 선별해 만든 묘숙 씨표 해안 드라이브. 답답한 견사에서 벗어나 제주도의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입니다. 그러다 인적 없는 바다가 나오면 잠깐 바다로 나와 자유를 만끽하게 해준다는 묘숙 씨. 녀석들과 함께 어우러져 제주의 매력에 빠지는 이 순간이 가장 가슴 벅찬 순간이랍니다. 그건 20년 전 아주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많이 모여 있어서 여기 가보니까
막 그냥 강아지가 막 뭐 아파가지고 거품 물고 막 발작하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무라 하고 다 쳐다만 보는데 그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냥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았죠. 나와 같은 그런 모습이랄까? 죽어가는 유기견이 자신과 같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수소문 끝에 30년 지기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분 생각하시니까 속상해서 그래요.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그래요. 눈물부터 보이는 친구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놓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남자를 만났는데 조금 이제 심할 정도의 뭐 스토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폭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어요. 하여튼에 그 사람이 그 가게로 와서 많이 때려 부셨다. 지금 다 때려 부시고 있어. 경찰 불렀어. 근데 경찰을 부르면 뭐해? 약혼자의 집착과 폭력을 견디다 못했던 여자가 도망치듯 떠난 곳이 제주도였다면 왜 이곳에서 버려진 개들을 돌보고 있는 걸까?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 집착적인 병이 있어가지고 거의 매일 맞고 뭐 상처나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도망을 온 부분이거든요, 제가. 세상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상처 입고 방황했던 시절. 우연히 마주친 건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고 죽어가던 유기견 한 마리였습니다. 이 강아지 같은 경우는 제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와 같은 같이 처지구나 싶어가지고 이나 대나. 그렇게 상처 입은 녀석들을 사랑으로 돌본 지 20년. 여자의 마음에 아로 새겨져 있던 상처도 사라졌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웃을 수 있게 된 건데요. 언니 저 왔어요. 어서 와라. 여기 와서 여기 삼촌아 좀 시켜라. 네. 그렇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며 다시 일까지 시작했습니다. 사료비에 병원비까지 감당하려면 더 강해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지켜보는 입장에선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니는 돈 벌어갖고 뭐하냐? 야 강아지 야 들어가냐? 얼굴 타고 일해갖고 잠만 자고. 어? 니 먹대가리는 언제 이제 벗살풀려고 그러냐? 옷을 사 입냐? 약을 하나 사 먹기라냐? 강아지는 애간히 키워야지. 다른 언니 내 인생은 그냥 개 인생이야. 그렇지. 언제 그래 돈 벌어갖고 시집가 샀고요? 언니 잔소리 하지 마. 그러면 강아지 잔소리 죽겠어. 1년 새에 100여 마리가 늘어나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기 때문인데요. 월급 타갖고 월급도 뭐 얼마나 돼? 알바한 식으로 일을 할게 몸도 아프고 일도 제대로 일도 막 한 달 일도 안 되고 한게 사료값 비싼 게 그 고 댕기지. 지가 너무 집 가서 일을 하지. 지 새낀 게 강아지가 지 새낀 게 밥 먹이려고. 언니 나 퇴근한다. 밥이나 먹고 가라. 갑자기 늘어난 식구 때문에 챙겨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먹고 가라게 지는 밥도 안 먹고 가려고 그래. 나 다음에 먹을게 언니. 다음에 또 와라. 아이고 그만.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족발이에요. 네. 빠듯한 살림에 홀로 140마리의 유기견을 돌보는 묘숙 씨의 사정을 알고 족발까지 챙겨주신 사장님 덕분에 고기 간식도 챙겨줄 수 있게 된 건데요. 하지만 사람이 먹는 걸 그냥 줄 순 없죠. 족발에 양념이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족발을 저기 물에 삶아가지고 양념을 빼는 거예요. 염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처음 보는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발견된 겁니다. 강아지 누가 또 갖다 버렸나 봐요, 여기다가. 누가 쏟아낸 거야 이게? 진짜. 아니, 아까까지 없었는데. 너 어디서 왔어? 누가 또 이렇게 잔인한 일을 저지른 걸까? 큰 사고 없이 자신의 품에 안긴 것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이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넌 누구니? 아, 참나. 그러니까 제가 뭐 몸으로 힘든 거는 그 상관은 없어요. 애들한테 미안한 거야, 애들한테. 네? 애들한테 애들을 제대로 잘 돌봐줘야 되는데 애들로 개체수는 많고 저는 사람 혼자다 보니까는 일일이 하나하나 만져줄 시간도 없고 잘 보살펴야 되는데 보살피지 못하니까 그것도 무책임한 거잖아요. 아 정말 속상해 죽겠네. 제발 더는 이 죄 없는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를 부탁 또 부탁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좀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 내 가족이다 생각을 하고 한번 함께 했으면은 끝까지 함께 해야죠 해서. 더 이상 길 위에 버려진 개들이 없길 바라며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묘숙 씨를 위해 힘을 보태준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한눈 판 사이 탈출을 시도했던 녀석들의 도주로를 완벽하게 차단해줬으니 이제 녀석들 탈출은 쉽지 않겠는데요. 야, 나 이거 하루 종일 건너서 안 했는데 금방 다 해버려. 역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행복해. 두 팔을 걷어붙여준 분은 또 있습니다. 도로 옆에 위치한 탓에 많은 공사 비용이 들어 전기를 포기하고 살았던 묘숙 씨의 집에도 환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전기 전문가가 공사를 지원해 준 건데요. 개들을 위해 불편한 것쯤은 늘 참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던 묘숙 씨지만 사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알겠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얘들아, 어머 불 들어온다. 어머 불 들어왔다. 아이고야. 좋아, 땡이도 좋아. 땡이도 좋아. 이제 헤드라이트 없이도 녀석들의 얼굴을 밤이고 낮이고 환하게 살필 수 있겠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휴대폰 충전이라도 할라치면 개들에게 양보한 이전 집으로 건너가야 했는데 이젠 뭐 내 집에서 편하게 충전. 아이고 이제 충전도 되네요. 네, 너무 좋아 지금. 예. 아, 시원한 물 애들 줄 생각하고 시원한 선풍기 틀어줄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진짜.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아 이제는. 예. 고마운 사람들의 든든한 지원 속에서 한껏 신이 난 녀석들. 사람의 손길이 그리운 녀석들을 대신해 묘숙 씨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우리 애들은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애들이에요. 대박이는 아주 그냥 밥그릇을 갖다가 항상 자기가 물고 다녀요. 집 앞그릇을 잘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밥 걱정 안 해도 되죠. 뽀이 아주 그냥 자기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가끔 뭐 엄마 장갑도 물어다 주고 아주 그러거든요. 아주 착해요. 그리고 우리 맥스 이제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줄 가족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의 가족이 되어주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무책임한 사람들 때문에 길 위에 버려진 가여운 생명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준 여자. 묘숙 씨와 함께 녀석들을 품어줄 진짜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